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체 촉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체 촉매라는 뜻은 생체는 살아있는, 그리고 촉매는 화학 반응에서 자신은 참여하지 않으면서 화학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역할을 하는 효소가 있는데요. 그 효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효소가 작용해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일컫는데요. 그 물질 대사의 정의 여기에 써져 있는데,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은 실제로 어떤 물질이 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그 화학 반응에는 크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물질을 만들어서 붙여놨는데, 예를 들어 단백질이라고 하면 아미노산이 이렇게 다 같이 결합되어 있는, 펩타이드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에 밑에 보면 아미노산으로 다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위는 고분자 물질, 아래는 저분자 물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저분자 물질이 합쳐져서 고분자 물질이 되는 과정을 동화작용, 합쳐지는 거니까 우리가 마치 동아리처럼 이렇게 합쳐진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에너지가 흡수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하는 거라서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때 효소가 거기에 작용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분자 물질이 이렇게 해서 작은 저분자 물질로 되는 과정에는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화작용이라는 말에서 이별한다? 이별, 이렇게 여러분이 연관시키면 혹시 기억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물질 대사, 이런 물질 대사에서 그래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X축은 반응이 진행되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고요. Y축은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 보면 반응 물질의 에너지 정도가 낮았다가 열을 흡수하면서 생성 물질의 에너지가 높아진 이런 상태가 흡열 반응을 하는 동화작용에 해당이 되는 그래프이겠죠. 그리고 이쪽 편에 있는 것은 반응이 진행되면서 반응 물질보다 더 낮은 생성 물질의 에너지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거는 발열 반응에 해당이 돼서 이화작용에 해당하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고분자 물질과 저분자 물질, 그리고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 효소가 작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제가 저희 효소이거든요. 만약에 효소가 없다면 이러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도 원활하게 일어날 수가 없고 생명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상태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효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동화작용, 이화작용에서 여러분들 여기에 엽록체가 있는 광합성은 대표적인 동화작용에 속하는 그런 사례이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은 대표적인 이화작용에 해당되는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그림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요 연소와 세포호흡을 비교하는, 이거는 시험에도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연소는 어떤 것을 불을 붙여서 태우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불을 붙여서 태우는 거는 우리 몸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몸속에다 불 붙여서 포도당을 태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포 밖에서 지금 연소를 시키는
무려 온도가 400도 정도 올라가는 그런 상태이고, 이쪽에 있는 세포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이라서 체온과 유사한 37도 정도가 쓰여져 있거든요. 지금 반응물은 똑같이 포도당을 지금 하나는 연소시키고 하나는 세포호흡을 통해 가지고 생성물이 나오는데, 반응물과 생성물은 같은데 여기 연소에서는 한꺼번에 에너지가 다 방출되고요. 여기서는 단계 천천히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마다 효소가 작용해서 촉매 역할을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지금 연소와 세포호흡의 차이가 중요하게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생명현상에서의 효소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효소의 종류는 무려 3,000가지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한 종류마다 양은 많지 않지만 재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 대사를 하면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에 약한 그런 성질이 있죠. 그래서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우리 체온이 36도에서 37도 그 사이에 있을 때 가장 이 화학 반응, 물질 대사가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이에요.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분자들이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되어야만 되는데, 그 에너지가 공급된 그 정도의 그 높이, 여기까지를 활성화 에너지, 그래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높이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효소가 작용하면 이만큼으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훨씬 화학 반응이 쉽게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덕을 이만큼 높이 올라가야 하는 거하고 많이 낮춰진 요만한 언덕을 넘어가는 거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그런 역할에 효소의 역할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있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노란색 요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인데 효소가 작용하면 요만큼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어서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 예를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오가면서 버스 안에서 어떤 마음에 드는 이성 친구를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학교인지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그것을 다 알아내고 하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 굉장히 높은 에너지 언덕을 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그 친구를 알고 있는 그 친구랑 연락이 돼서 중간에 그 친구가 저쪽 남학생과 이쪽 여학생, 또는 이쪽 남학생과 저쪽 여학생을 서로 연결해 주면서 서로 소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 준다면, 그러니까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굉장히 쉽게 서로의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사귀게 되었을 때 중간에 소개시켜준 친구는 빠져야 되죠. 그 친구가 끼어서 셋이 같이 만남을 갖는 것은 아니잖아요. 셋이 사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촉매, 효소도 마찬가지로
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학 반응을 성사시켜주는 그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데 관여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다시 빠져서 다음번에 그런 작업을 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효소의 역할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효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여기에다 보면 효소의 특징, 효소의 종류마다 서로 다른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효소의 입체 구조와 들어맞는 반응물이 효소와 결합할 때 효소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여러분 효소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기질 A, 그러니까 반응물 A와 반응물 B가 있는데 어느 쪽이 이 효소의 모양이 맞느냐 하면 기질 A가 지금 맞고 있거든요. 기질 B는 모양이 맞지 않아서 반응하지 않는다 라고 쓰여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효소와 기질이 서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효소 기질 특이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클레이로 만든 걸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생긴 것은 이런 거랑은 이렇게 맞춰서 여기에서 화학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걸로 만약에 한다면 서로 맞지 않죠. 서로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효소는 어떠한 특이적인 그러한 기질과만 화학 반응에 관여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더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고, 그리고 분리된 효소는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고 재사용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해서 분리된 다음에 이것은 그대로 재사용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입속에 침 속에 아밀레이스라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재사용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 중에는 습관적으로 계속 침을 뱉는 학생들이 있는데, 침을 자꾸 뱉어서 반복적으로 뱉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자꾸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재사용되어야 하는 효소를 자꾸 뱉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생명의 단축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침을 뱉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 아니라는 거 여기에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의 효소의 사용의 예를 살펴볼게요. 효소세제는 여러분들 단백질 분해 효소나 지방 분해 효소를 집어넣어서 찌든 단백질, 찌든 지방을 분해해서 깨끗하게 세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치약에 들어가는 그런 효소들은 우리가 충치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분해하는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효소가 거기에 첨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효식품, 여러분 김치나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김치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발효식품으로 우리 몸 안에서 그런 효소의 작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일 속에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우리가 고기나 이런 것들을 재웠을 때 훨씬 잘 분해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더 연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소가 사용되는 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일상생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의학 분야에서 소화제는 소화효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혈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덩어리진 피 덩어리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그런 용해시키는 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유검사지나 혈당 측정기에는 포도당 산화효소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DNA 중합효소라든가 제한효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효소들이 생명과학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는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효소,
그래서 생활하수라든가 공장 폐수라든가 이런 거 정화시킬 때 역시 효소가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옥수수나 이런 걸 활용하는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 때도 이 에너지 생산이 잘 될 수 있도록 효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 분야의 예 중에서 섬유나 의류나 가죽 등 화학 제품의 생산 이런 데 관련된 그런 효소들도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청바지 상태에서 조금 색상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뻣뻣한 것을 좀 부드럽게 한다거나 색깔을 조금 탈색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효소를 집어넣어서 효소의 작용으로 그러한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효소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물질 대사를 하면서 우리 생명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군데서 쓰이고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효소 중에서 카탈레이스 효소의 작용을 감자를 이용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체 촉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체 촉매 중에 하나인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는 감자를 준비했습니다. 이 감자는 날것으로 생감자이고 이쪽에 있는 감자는 삶아서 익힌 감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카탈레이스의 작용이 어느 쪽에서 일어나는지 과산화수소수에다가 넣어서 거품이 나는 것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과산화수소수가 있는데요. 과산화수소수를 5ml씩 여기에 따랐습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생감자를 넣고 한쪽에는 익힌 감자를 넣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쪽에는 생감자를 넣은 과산화수소수이고 이쪽에는 익힌 감자를 넣은 것인데요. 어느 쪽에서 거품이 나는지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감자를 넣었을 때 거품이 나고 있거든요. 생감자에서는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것, 반응을 도와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삶은 감자에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효소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익으면서 그 단백질이 변성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전정보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